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주말 사나이언제님 축구가 별풍선 100개 있다 해서 감사합니다. 요거 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주말 그 뭐야 야간 해외 축구는 뭐 폭망했습니다. 뭐 어제는 뭐 쓰나미 데이였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거는 다 뭐 저한테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 날이 있어도 맞춰야 합니다. 저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맞춰야 하는데 뭐 폭망했네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죄송하게 블랑시님 생각하고, 별풍선 100개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도 오후에는 제가 뭐 무농사 드렸던 거 생방 팁으로도 드렸던 것도 이제 사간도스 무 저거 부산 무도 잘 됐고, 그 이제 추가적으로 센트멜이랑 서울 무도 뭐잘 됐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1, 2번,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확률이 높아 보이는 무승부를 앞에 적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확률이 높아봐야 얼마 높겠어요. 뭐 특이점 있는 경기들도 딱히 아니기도 했고. 근데 그래도 뭐 두 개 들어왔죠. 두 개 들어왔고, 뭐 묶어서 이제 저처럼 가신 분은 99배짜리도 뭐 하나 됐을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 축구는 뭐 HW110님 무농사가 잘 별풍선 돼서 그래도 100개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야간 축구는 좀 말아 먹었는데, 그리고 대신에 또 어제 야구가 잘 됐잖아요. 야구가 어제 물론 소뱅이 우치긴 했는데 나머지 그래도 별점 드렸던 거 다 들어왔고, 싸김님 그 다음에 별풍선 100개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도 이제 야구는 색칠해드렸던 거는 다 싹 다 맞았죠. 오늘은 딱히 뭐 우치도 없었기도 하고, 오늘은 뭐 야구 1야도 약간 올킬을 할 수 있었는데 승패는 야쿠가 프렌을 못 해주네. 다 와가지고 홈런 한 방 쳐맞고 뒤져버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소뱅 경기 제가 미리 말했잖아요. 방송 시작하고 나서 바로, 원래 제가 한시 경기를 안 가져가는데 잘 오늘은 가져가야겠다 이런 거 할 때 다 알려드렸잖아요. 소뱅도. 그리고 세이브 경기 쓰는데 한시 경기 그건 제가 뭐 굳이 가면 그냥 오버 갖고 치우고 이 소뱅부터 분석할게요 해서 소뱅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한신도 결국에는 이 사이키 호투에 입어서 프레는 해줬고, 뭐 두산 경기도 뭐 분석한 대로 뒤에 불펜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다 오버가 됐죠. KT는 뭐 1회부터 남지민이 불쇼를 지르는 바람에 뭐 질 수가 없었던 경기죠. 아무튼 그래서 야구도 뭐 잘 됐다. 지금 농구는 하고 있는데 뭐 농구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아서 누가 이기든 뭐든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유튜브 멤버십 제일 높은 등급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은 뭐 무농사라든지 별점이라든지 다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표에 무농사에 보면은 1순위라고 적혀져 있는 표 그 있잖아요. 무승부 한 경기. 그 경기가 오늘 이제 가장 뭐 모든 일요일 모든 무 경기 중에 제일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라면 내가 이제 생방 팁 알려드리긴 하는데, 생방 팁은 오늘 없다. 왜냐, 어제 여러분이 맞춰줬는데도 단 한 명도 오후에 채팅창에 푸스푸스드기님 감사하단 말은 한 구독 사람이 2개월 한 명도 없냐. 감사합니다. 어떡해. 내가 틀린 것도 아니고 씨. 니스는 어느 팀이냐고요? 니스요? 니스는 뭐 니스죠. OGC 니스란 팀이죠. 니스라는 팀을 모르면 웃잖아. 무농사 맨 앞에 있는 거요. 네, 맨 앞에 적혀져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표시도 안 했잖아요. 표시까지 해주는데 이것도 못 찾으면은 뭐 웃잖아. 1순위라고 적어놨잖아요. 성우파파일님 별풍선 100개 성우파파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시작했는데요. 뭐가 시작했는데요? 뭘 시작했는데요? 무슨 뭐 뭐가 시작했는데요? 뭐가 시작해? 뭔 소리고? 그 30299님 뭐가 뭔 말이에요? 뭘 시작했는데? 방송 시작했냐고요? 방송 시작했는데요. 대구요? 대구가 왜 갑자기 왜 나오는데 대구가? 내가 뭐 대구 말한 것도 아닌데. 정신 좀 차리시죠 좀. 표시가 없다고요? 표시가 왜 없노? 표에 적혀져 있잖아요. 표에 무농사에 1순위라고 적어놨구만. 도대체 뭐 얼마나 표시해줘야 되노? 빨갛게 뭐 색칠해줘야 되나? 아니 적혀져 있잖아요. 표에 1순위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것도 안 보시면 못 자는 모르겠다. 여러분은 뭐 일부러 친절하게 다 적어주고 알려줘도 뭐 모르는데 못 자노. 뭐 어떻게 해줘야 되노? 파창이다님 별풍선 200개 희한하네 감사합니다. 진짜. 울산오버 김포오버 개꿀 키키 커피 마시고 시작해요. 아니 없다고요. 야 그 뭐지 물어보자. 표 받아보신 분 중에
제가 이렇게 1순위라고 표시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응? 1순위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표 받아보신 분. 있잖아. 있는데 뭐 자꾸 블랑시님은 없다고 하노. 뭐 표를 내가 딴 거 준 것도 아니고 다 줬는데. 근데 볼까? 표 뭐 보내줬는지. 잠깐만요. 내가 뭐 딴 거 보내줬나, 표. 죄송해요. 그 잘못 보냈네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100번 이제 잘못했네요. 잘못 보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제가 잘못 봤네요. 내가 이상한 거 보내줬네. 왜 이상한 거 보내줬노?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보냈는데 내가 이상한 거 보내줬네. 내가 뭐 보내줬노? 응? 그거 어디서 보내줬던 거지? 내가 이상한 거 보내줬는데. 아닌데? 아니잖아. 잠깐만. 내가 속을 뻔했네. 아니야. 속을 뻔했다. 뭐야, 블랑시님 오늘 후원 안 했잖아. 블랑시님 오늘 후원 안 했잖아요. 어제 패키지 했어요. 패키지 안 한 것 같은데. 어제 100개만 쏘셨잖아요. 100개. 저 위에요? 방금 썼어요? 저 위에요? 방금 들어서 후원했다고요? 잠깐만, 왜 나는 안 보이노?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안 썼잖아요. 방금 썼 거죠, 방금. JJ1030님 그쵸. 별풍선 100개 그럼 내가 감사합니다. 쪽지를 안 보냈잖아. 그러면 쪽지를 보내달라고 해야죠. 내가 쪽지를 안 보냈잖아, 쪽지. 쪽지를 보내달라고 해야죠. 쪽지가 안 왔다가 해야지, 그러면은. 안 보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쪽지를 안 보냈다고 해야죠. 물론 이제 제가 그 잘못 보고 안 보내준 것도 저의 잘못이긴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 뭐야, 언제 쏘셨노? 본 적이 없노? 누구랑 겹쳐졌네? 누구랑 겹쳐져가지고 못 봤네. 아무튼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킥뷰 드릴게요. 킥뷰. 내가 잘못했으니까. 빠르게 인정할 거는 인정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갈게요. 저거는 이제 저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 아무튼 뭐 잘못한 건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인정해야죠.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 아까 방금 쐈는데 누구랑 겹쳐져가지고 못 봤어, 내가. 푸크님 별풍선 100개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어제 미넨 경기 보니까 미넨 다 죽었다고요. 투엘이 망쳐놓고 있네요. 다음 주 중에 이제 맨시티랑 또 경기 있는데 두드러 맞을라나? 홈에서 반전을 이끌라나? 에으맨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부는 주말에 없다고요. 주말에 없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평일에는 있는데 주말에는 다 하기가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벌써 8분이 지나갔네. 빠르게 할게요. 혼자서 다 못해. 힘들어. 그래서 평일에는 물부 주는데 주말에는 물부 없다. 축구랑 그것밖에 없어요. 나폴리가 오심의 원탑이야. 그것까지는 아니고 분위기가 좀 다운된 거지. 그리고 어제 경기는 좀 로테 많이 돌렸잖아요. 뭐고 조지아산 안 나오고 지엘린스키랑 뭐 로보츠카랑 뭐 이런 애들 다 벤치 애들 나왔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기네. 아무튼 첫 번째 갈게요. 웨스트햄 대 아스날. 웨스트햄은 스카마카 결장이고 아스날은 이제 살리바, 토미야스 결장. 뭐 결장자는 딱히 없어요. 근데 이제 뭐랄까, 웨스트햄은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 뛰고 왔죠. 원정 갔다가 이제 1대1로 비기고 왔다. 뭐 심지어 이기고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체력이 좀 빠진 상태. 반대로 아스날은 뭐 아무것도 없고 지금 1위에 영혼의 몰빵을 해야 됩니다. 1위를 하기 위해서. 어제 또 맨시티가 뭐 대승을 거두면서 승점차가 또 좁혀졌다. 아스날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따줘야 될 때 따줘야 된다. 물론 이제 상대가 웨스트햄. 물론 순위권을 봤을 때 밑에 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원정과 다르게 홈에서는 홈 강자의 느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맞대결 때 이제 아스날이 3대1로 이겨줬거든요. 물론 홈과 원정이 바뀌긴 했지만은 그래도 좀 아르테타의 전술이 모예스 감독보다는 이제 상성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또 가져갔던 그런 부분도 있고 체력도 좀 빠지고 왔고 또 아스날이 얼마 만에 기회인데 좀 빡세게 하지 않을까. 물론 지난 경기 안필드전이야 뭐 기회의 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도 웨스트햄도 홈 강자긴 하지만 그래도 못 깰 정도의 그런 이제 뭐 리버풀의 안필드처럼 그런 것도 아니기도 하고 홈에서 몇 번 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홈 강자긴 하지만 아스날이 잡지 않을까. 지난 뭐 맞대결 때도 뭐 감독이 바뀐 것도 아니기도 하고 아스날 승 김일팬님 보겠습니다. 별풍선 그 다음에 100개 기존점 감사합니다. 대비는 오싸.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이 오버사이드 이 경기는 오버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 두 번째는 뭐 애증의 맨유죠. 맨유. 노팅엄은 뭐 로디, 오리에, 예이츠, 그 다음에 우드, 뭐 리차드, 볼리, 뭐 기존에 결장되는 애들 결장되고 맨유는 이제 수비 쪽에 바란이랑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랑 뭐 급식포드, 레시포드랑 반더빅, 뭐 가르나초 결장 중이죠. 그러니까 맨유가 지난 경기 세비야 뭐 유로파 뭐 홈에서 하고 이제 오늘 원정 경기인데 그 경기도 이제 다 잡은 경기를 말라시아랑 맥가이어가 아주 그냥 자책골 두 개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기고 좀 가슴 푸근했을 텐데 지금 좀 아리까리한 상태예요.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지금 뭐 챔스에 대한 부분이 안정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리그도 집중해야 되고 물론 유로파도 우승하고 싶긴 하겠지. 그런 거 생각하고 또 수비 쪽에 누수도 있고 이 끔찍한 또 맥가이어랑 말라시아 볼라니까 답도 없고 뭐 급식포도도 없는 상황. 그러면은 이제 뭐랄까 좀 더 믿기가 힘들긴 한데 근데 상대가 이제 노팅엄 이게 원정이었으면 더 끔찍하긴 한데 홈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버티는 경기력 보여주더만 최근에는 뭐 그것마저도 좀 안 된다. 돈은 돈대로 존나게 쓰고 여전히 뭐 경기력은 올라오지 않고 그냥 뭐 다이소 같은 느낌이죠. 이 여기저기 이것저것 막 다 사람들 주워와가지고 경기하는데 뭐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답도 없는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맨유가 지금 뭐 수비 쪽도 불안하고 급식포드가 빠진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노팅엄은 못 찍겠다. 이 경기는 맨유 승 볼게요. 그리고 맨유가 노팅엄이랑 이번 시즌에 컵 경기랑 뭐 그 보고 그 리그 경기 다 이겨줬죠. 다 이겨줬기 때문에 뭐 네 번째 경기도 이겨주지 않을까. 맨유 승. 기존점 대비는 오버 볼게요. 요 경기도 뭐 오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뉴 베를린 대 보훔. 뭐 우니온 베를린 뭐 그냥 딱히 없어요. 그냥 뭐 세페르 정도 결장하는데 그거 원래 결장자니까 필요 없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수의 스타필리디스 그 다음에 계속 빠져있는 감보와 뭐 이런 애들 미정이고 뭐 주전 미드필더인 로실라가 징계로 빠지고 그리고 나머지 뭐 미드의 포스터 그 다음에 팀 내 득점인 호프만 뭐 주전 키퍼 뭐 세컨의 뭐 서드 키퍼까지 무슨 질병이긴 한데 미정이긴 한데 아마 근데 얘네들은 다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 80% 이상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얘네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다 안 나오면 더 좋죠. 당연히 주축 키퍼에다가 팀 내 득점 1위에다가 빠지는 부분. 근데 미정이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와요.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얘네는 안 나올 확률이 좀 더 높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니온 자체 지금 얼마 만에 이제 챔스 순위권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뭐 1, 2 다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4위까지 내려왔죠.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밑에서 추격을 해오고 있다. 4점 차다. 그래도 프라이부르크도 한번 이제 나갔으면은 오니온도 이제 한번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빡세게 경기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오니온 베를린 자체가 그 저번에도 말했지만 낭트와 마찬가지로 뭐 유로파를 병행하거나 뭐 컵 경기도 병행했을 때 뎁스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력이 안 나온다. 무언가를 병행하면은.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탈락됐잖아요. 리그에 빡 집중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태. 최근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지고 돌무 원정에서 지고 했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말하지만은 우니온 베를린 홈에서 이 강자 아닙니까? 뭐 계속 말하지만은 그래도 팀이 아니라 그 뭐고 팬들이 진짜 만들어준 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홈에서만 오면은 존나게 잘해요. 그리고 올 시즌 리그에서 무패 아이가? 홈 무패인가? 홈 1패 했나? 아무튼 1패인가 무패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만큼 강해요. 반대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패급이죠. 물론 최근에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켈른 상대로 뭐 비기고 지고 하긴 했는데 여전히 원정에 대한 부분은 좀 그렇고 뭐 최근 뭐 4경기만 잘라 놓으면 라이프치히한테도 이기고 프랑크 비기고 켈른 뭐 이기고 하면 오히려 뭐 우니온 베를린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고 보는데 그래도 뭐 우니온이 홈에서 했을 때는 확실히 다르고 그때 당시 뭐 아니 그때 이제 병행을 했을 때보다도 이제 주축에 대한 의존도를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챔스권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홈에서 아니 원정에서 이제 베를린이 지고 왔던 경기 자체가 그렇게 뭐 밀리는 그런 경기도 아니기도 했고 그때 이제 사실상 무승부도 될 수 있었죠. 그 패널 실축을 해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모든 조건적인 부분이 우니온 쪽으로 가리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거는 해외 배당이 우니온 쪽으로 좀 올라가네요. 보통 이제 내려가야 좀 정상인데 올라가네요. 그게 좀 찝찝하긴 한데 뭐 저는 뭐 해외 배당이 오르든 내리든 물론 그 영향력이 조금 있긴 하겠죠. 근데 그래도 뭐 조건적인 부분이 다 우니온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우니온승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는 언더 보겠습니다. 우니온 자체는 뭐 득점력이 엄청 특출난 그런 공격적인 축구가 아니라 밸런스 중심을 하기 때문에 보험이 뭐 골을 못 넣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최근 경기만 보면 그래도 꾸준히 한 4경기 동안 골 받긴 한데 그래도 언더사이드 볼게요. 그 다음이 네 번째 토리노 대 이제 살레르니. 토리노는 이제 슈루스 결장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뭐 아이나치마 수비 쪽에 그대로 결장하고 살레르니는 쿨리발리 주전 미드 추가로 징계 빠지고 파시오 마조레 그대로 결장. 이 경기 둘 다 뭐 팀적인 색깔 생각하면은 뭐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은 아니죠. 그리고 뭐 살레르니는 지금 뭐 무승부의 황제 아닙니까? 무승부의 황제. 뭐예요? 살레르니 최근에 5연묵 해지 않았나? 5연묵 했죠. 인테르, 스페치아, 볼로냐, 밀란, 삼프도리아. 나름 뭐 쟁쟁한 팀, 뭐 밀란, 쌍밀란 상대로도 무승부 캐고 홈과 원정과 가릴 것 없이 그만큼 뭐 탄탄한 부분을 보여준다. 반대로 뭐 토리노도 그런데 최근에 나폴리한테 두드려 맞은 것 빼고는 수비력은 비슷하다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골이 뭐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살레르니가 뭐 유견물을 캔다 물론 할 수도 있긴 한데 좀 아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토리노가 또 홈에서의 강자 느낌인데 최근에 연패를 타고 있죠. 3연패를 탄다는 느낌도 좀 안 들고 솔직히 로마, 나폴리 뭐 질만한 데는 지기도 했고 그리고 살레르니랑 이제 토리노가 맞대결했을 때 1대1로 비겼거든요. 근데 경기력 자체가 확실히 토리노가 원정보다 홈에서 더 좋은데 원정에서도 우위를 가져갔던 경기 좀 많이 우위를 가져갔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홈에서 충분히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이제 살레르니 같은 애들은 공격적으로 막 달려드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좀 더 특화가 좀 잘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수비적으로 나오는 애들한테는 오히려 지들이 더 공격적인 부분을 보여주다 보니 안 좋은 경기 결과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이 경기는 토리노 승 볼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뭐 역시나 이 두 팀 생각하면 언더가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헤타페 대 바셀. 헤타페는 아람바리 결장이고 바셀은 크리스텐센 댐비님 도용 별풍선 뭐 2개 패들이 그대로예요. 감사합니다. 그대로인데 그냥 뭐 적어드릴게요. 댐벨레 맞지? 댐비님도 감사드리고 요 경기 일단은 그냥 한 가지가 걸릴 뿐이에요. 요 경기는 뭐가 이제 걸림돌이 되냐. 어제도 이제 레알 뭐 설명하면서도 뭐 비닐신 빠지고 토니 크로스 빠지고 뭐 누구 또 있었나 아무튼 뭐 빠지고 해가지고 좀 불안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뭐 2대 0으로 잘 잡아줬죠. 토리노 햄문 어떠냐고요? 뭐 이기면 한 점 차 승부 괜찮다고 봅니다. 어제 그래서 뭐 레알이 그래도 잡아줬잖아요. 2대 0으로 크게 의미는 없고 바셀이 물론 이제 헤타페 상대로 가끔 이제 원정에서 똥을 싸는 경기도 많이 보여주긴 해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헤타페 원정에서 승리를 못 가져갔죠. 근데 이제 바셀이 그래도 헤타페 상대로 원정에서 못 이겨줬던 거 좀 갚아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3경기 동안 바셀이 무승을 한다. 물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 사비가 이제 체제를 이제 맡고 나서
뭔가 정리정돈이 안 됐을 때 바셀의 스쿼드가 이제 확실히 레알보다 쓰레기가 됐을 때 그때는 뭐 그런 게 있었긴 한데 그래도 3번 연속 이제 바셀이 못 이기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올 시즌 자체도 바셀이 2경기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2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못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뭐 헤타페 정도 그래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건 그거예요. 결국에 바셀이 그래도 레알이랑 아직까지 승점 10점 차가 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주작할 수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할 뿐. 그래서 3경기 동안 승리를 못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헤타페가 물론 수비력이 탄탄한 팀이긴 한데 그래도 바셀승 그게 불안하다 싶으면은 언더 찍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어제 제가 레알을 설명하면서도 레알도 만약에 이변이 난다면은 뭐 치고받고 뭐 오버가 뜨겠어요. 뭐 그리고 언더 볼게요. 그리고 바셀이 강점 자체가 수비력 아닙니까? 올 시즌에 물론 캄프누에서 한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수비력 그리고 헤타페이 수비력 하면은 쫄리면 언더 찍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배당은 뭐 역배는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AT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 꼬마는 뭐 만다바의 사비치가 추가로 뭐 결정되고 알메리아는 주축 풀백들이 다 나가리죠. 아키엠의 추미, 그 다음에 뭐 반주정급 수비수인 뭐 포조 결장. 어 일단은 꼬마가 뭐 수비적으로 좀 뭐 누수가 있긴 한데 워낙 또 수비 팀이니까 서비치 없어서 뭐 센터백 세울 핸들은 있고 그리고 알메리아가 양쪽 풀백이 빠지고 최근에 이제 경기를 임하긴 했는데 그래도 2명 다 빠진 적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측면이 좀 허술하기도 하고 뭐 추가적으로 데파이 안 적었네. 데파이 결장. 데파이는 원래 결장 중이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좀 더 많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애초에 뭐 이 경기 자체가 알메리아가 꼬마 상대로 뭐 중원을 장악하면서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꼬마의 수비 앞선에 대한 부분 뭐 데파이는 원래 빠지니까 앞선의 부분만 뭐 결정적으로 추가로 안 나온다면은 충분히 뭐 잡지 않을까. 그리고 꼬마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챔스에서 탈락하면서 리그만 개빡 집중하고 있죠. 코파델리 때도 이제 광탈해버려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이제 5연승 달리고 있고 계속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막판에 극적으로 골을 받거나 하면서 이겨주고 있죠. 알메리아도 물론 뭐 최근에 경기 3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뭐 붙은 팀이 상대적으로 뭐 꼬마보다 뭐 수비가 더 강한 팀이냐 그것도 아니고 영양가가 있는 팀이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기는 계속 흐름이 좋은 꼬마가 잡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은 보통 이제 꼬마의 경기는 햄무가 진리 아닙니까? 근데 오늘은 충분히 마인까지도 해주지 않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측면 날개들이 약하니까 뭐 충분히 뭐 크로스 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꼬마가 또 나쁘지 않아요. 워낙 또 수비의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 이런 거 잘 준비해서 시메오네가 뭐 잘 골도 잘 박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옆에 크로스를 잘 커버할 가능성도 좀 희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보는 이유는 뭐 꼬마도 골 잘 넣을 것 같은데 알메리아가 그래도 최근에 골은 또 잘 박아요. 수비가 좀 벌레인데 오늘 양쪽 풀백도 다 빠지면은 뭐 두드러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7번째 발렌시아 대 세비야. 발렌시아는 곤잘레스 미정이고 코레이아 클라이베르트 결정. 레전드계사님 별풍선 세비야는 100개 감사합니다. 알메니아 상대로 다 홈 마엔이네. 그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거 알려주려고 했는데 햄무 찍은 적 있다. 옛날 과거 보니까 2대1로 한번 이겼더라. 그것도 내가 다 봤어요. 마인, 이거 이 홈에서 이길 때 계속 마인인 것 같은데 갖고 좀 더 큰 표본 보니까 햄무 한 번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들고 왔다. 아무튼 뭐 오늘은 마인 봅니다. 세비에는 뭐걔 텔레스, 아쿠냐 뭐 결장인데 발렌시아 뭐 곤잘레스를 이번 최근에 좀 기용을 하고 있죠. 발렌시아 감독이 이제 바뀌고 나서 기용을 하는데 뭐 아쉽게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근데 원래 얘는 서브였기 때문에 다른 애가 나와도 괜찮죠. 그리고 코레이아 원래 빠져 있고 클라이베르트도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앞선에 이제 역할로 썼는데 오늘 빠진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조금씩 아쉽긴 한데 근데 뭐랄까 세비야가 지금 유로파 그 맨유 원정 갔다가 또 원정의 원정 경기예요. 거기다 체력을 또 소모한 상태이기도 하고 세비야가 이제 감독이 지금 세 번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세비야가 초반에 이제 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 올 시즌 생각해 보면은 센터백 2명 다 나가리 시켰죠. 딴 데로 이적시켰죠. 새로운 센터백 들여고 하는데
답도 없죠. 초반부터 부상에다가 있는 자원으로 백업을 쓰다니까 계속 골 처먹히고 답이 없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세비야가 수비 쪽에 누수가 생기면은 잘 버티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오늘 뭐 텔레스야 뭐 백업 풀백이긴 한데 아쿠니아가 빠지면 텔레스가 또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그렇고 삼선에 이제 수미인 게에도 오늘 추가로 징계로 빠지고 수비 쪽이 불안하면은 지금 세비야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뭐 역배라도 프렌이라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발렌시아는 뭐 유로파를 뛰고 온 것도 아니기도 하고 물론 경기력은 솔직히 슈아렐님 감독 별풍선 바뀌고 나서 100개 뭐 더 좋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저쩌다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 모습은 돌아왔죠. 나름 그래도 발렌시아가 홈에서 강점을 항상 보이는 팀인데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 홈에서도 마저도 똥 싸는 인간.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홈에서 3경기 동안 무패 달리고 있죠. 뭐 나름 그래도 소시에다드, 오사수나, 라이오 엄청 뭐 쟁쟁한 팀들은 아니긴 한데 그런 거 보면은 홈에서의 이제 경기력도 그래도 좀 믿을만 할 것 같고 뭐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은 발렌시아 강등권에 이제 위치된 발렌시아 이런 명문 팀이 내가 봤을 때는 강등 안 될 것 같아. 뭐 매수를 하서든 뭐 기어 나올 것 같아요. 강등권에서 이 발렌시아가 입으로 내려간다. 좀 상상이 좀 안 돼. 나름 뭐 라리가에서 명문 팀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탈출할 것 같다. 발렌시아 승 배당도 괜찮고 그 다음 기존점 대비는 언더 먹기에요. 뭐 최근에 세비야가 뭐 멀티 득점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맨유전이 그 자살골 2골이기도 하고 세비야도 홈에서는 다시 또 수비가 안정감도 찾아줬고 그다음에 수비 쪽에 크게 누수도 없고 언더사이드도 뭐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다음에 8번째 캄비르 대 페. 자, 이 경기는 딱히 뭐 부상자는 없어요. 기존의 부상자, 그리고 페도 기존의 팀버 정도 빠지고. 근데 페가 뭐 유로파 컨퍼런스를 뛰고 왔다는 거, 체력이 좀 깎였다는 거 있고, 그리고 맞대결은 이제 1대0으로 승리했지만 경기 내용은 압도적이었어요. 물론 홈과 원정에서 페도 살짝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올해는 아주 크게 차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승률도 좋고. 그리고 리그가 지금 그 아인토벤, 그 아약스 이런 애들이랑 8점 차이야. 사실상 좀 여유가 있긴 한데 근데 오늘 아약스랑 호벤이 이기면 다시 5점 차거든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죠. 얼마 만에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맨날 아약스 뭐 호벤 둘이 돌아가면서 승리했는데 물론 유로파 컨퍼런스도 중요하죠. 1대 0으로 이기고 왔기 때문에 뭐 엄청난 점수 차이도 아니기도 하고 다음 이제 주중에 그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작년에 이제 6컨 결승 갖고 로마한테 지고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 우승컵도 들고 싶긴 하겠죠. 2대로. 근데 리그 우승이 진짜 몇 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승하면은 사실상 뭐 유로파 컨퍼런스 안 나가도 뭐 챔스 나가서 뭐 또 이변을 도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그 쪽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걸 떠나서 캄비르가 원정보다 오히려 홈에서 더 고자인 팀이죠. 그냥 뭐 주장창 패만 달성하고 있고 뭐 패가 뎁스적인 부분도 네덜란드 리그 내에서는 그래도 좋은 팀이기도 하고 지금의 분위기 거의 우승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이럴 때 뭐 패가 뭐 어떻게 해서든 이겨주지 않을까. 패의 승. 그 다음에 뭐 마인 승까지 보고 3.5 기전 뭐 굳이 보면 언더 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 오세르 대 낭트. 오세르는 맨사 뭐 수비 쪽에 결장 한 명 있고 낭트도 뭐 기존의 치리벨라 뭐 게샌드 뭐 이런 서브 공격수 결장 중 뭐 등 결장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맞대결에서 이제 낭트가 1대0을 승리를 가져갔고 오늘 원정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 조금 더 뭐 경기적인 측면이 좀 떨어진 낭트긴 한데 근데 이제 낭트도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오니온 베를린처럼 얘네도 컵 경기 병행했을 때는 좀 맛이 가는데 그런 거 안 하면 분명히 제가 올라온다 했잖아요. 분명히 뭐 강등권이 있다고 해도 탈출은 할 거다. 얘네가 그래도 근본 팀 컬러적으로 근본의 수비팀이기 때문에 확실한 그 컨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엄청나게 지금 뭐 탈출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벗어났죠. 그리고 이제는 컵 경기 이미 리옹전을 이제 한번 이기고 왔고 나머지 그 시간이 좀 있죠. 뭐 주중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4월 말에 하기 때문에 리그에 다시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태. 물론 지금 경기, 리그 내에서의 경기는 오세르가 연승도 타고 분위기는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영향가가 없어요. 아작시오, 뭐 2부에서 보는 그 근본의 수비팀이라는데 첫 발리고, 그 다음에 투르와 그냥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 팀들 아닙니까? 그 두 팀 이겼다고 뭐 와우 씨 2연승, 또 3연승 하나? 낭트 정도도 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맞대결도 1대0으로 좀 오세르가 뭐 아쉽게 졌는데
아니라고 봐요. 오세르가 지금까지 뭐 잡은 건 영향가 없고 낭트 수비 상대로도 계속 고전을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오히려 1차전 경기는 오세르가 더 많은 슈팅도 가져가고 했긴 했는데 뚫지를 못해요. 에라 모르겠다 슛도 많이 하기도 하고 이 경기는 또 낭트가 정배가 아니니까 낭트 프랜승 볼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그리고 이제 10번째 클레르몽 대 앙제. 일단은 뭐 둘 다 뭐 결장자는 거의 그냥 똑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그대로라 보시면 되고 앙제가 지금 부활의 신호탄인가 강등권에 이제 강등 버프를 받는 건가 14점인데 솔직히 올라오려면 최소 7점 7점이면은 두 경기 하고도 무승부 해야 되고 그 밑에 그 위에 있는 팀들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건데 패패패패를 기록해야 되는 건데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최근에 그래도 강팀인 니스 상대로도 비기고 릴 상대로 이기고 조금 약간 조짐이 보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경기 다 이제 홈 경기였죠. 원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물음표다. 반대로 이제 클레로몽 얘도 마찬가지. 오세르처럼 뭐 아작시오 솔로아 잡고 연승을 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 한데 근데 그래도 앙제는 못 찍겠어. 그래서 이 경기는 클레로몽 승 볼게요. 그 다음에 언더. 그냥 무지성 앙제는 약간 반등의 조짐이 보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또 오늘 앙제 홈이었다 그러면 안 찍을 것 같은데 그래도 클레로몽 승 한번 뭐 찍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냥 앙제는 찍기가 싫어요. 벌레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득실이님 별풍선 모나코 대 100개 로리앙. 감사합니다. 이 경기 일단 모나코가 여전히 뭐 똑같이 부상자는 그대로예요. 뭐 엠볼로 빠져있고 그 다음에 아길라르 뭐 수비 쪽에 그 다음에 뭐 사르 뭐 딱히 엠볼로 빼고는 영향가가 딱히 없고 로리앙도 마찬가지 뭐 칼룰루 그 다음에 라포르테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작년이 아니라 지난 경기부터였나 엔조르피랑 이제 르브리스랑 이제 파브레까지 이제 뭐 결장이죠. 미드 라인들 좀 빠지는 부분 그런 거 생각하면 당연히 로리앙 쪽이 뭐 손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로리앙이 물론 뭐 지금 뭐 최근에 경기 마르세유도 비기고 뭐 니스도 비기고 하는 그런 부분 약간 끈적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근데 지금 미드 자원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르브리스 빠지고 엔조르피 빠지고 파브레까지 빠지면 사실상 지금 최근에 주축으로 썼던 3명이 빠진다는 건데 좀 많이 약한 상태. 그리고 모나코 자체가 확실히 뭐 다른 리강 팀들에 비해서는 중앙 자강력은 확실히 좋아요. 뭐 중앙에서의 뭐 전개 과정이라든지 돌파 능력 이런 것도 더 좋은 팀이기도 하고 로리앙이 잘 버티긴 하지만은 그래도 모나코가 충분히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모나코 입장에서는 지금 뭐 챔스권까지 이제 뭐 다이렉트로 이제 직행하는 건 5점 그리고 마르세유까지는 이제 3점 차. 좀 챔스 나가고 싶으면 이런 경기는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이 경기 자체는 이제 뭐 약간 특이점도 하나 있어요. 역사상 맞대결 했을 때 3연무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홈에서 이제 모나코가 로리앙 상대로 3연무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승패로 갈릴 거라 생각했을 때 모나코가 맞지 않나? 조건적인 부분이 모나코가 더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애증의 모나코라는 게 좀 그럴 뿐이지. 모나코 승. 그다음에 이 경기는 또 3.5기 때문에 언더 볼게요. 원래 이제 모나코 경기는 오버가 맞긴 한데 그냥 언더 볼게요. 그냥 굳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마지막 경기 마르세유 대 트루와. 마르는 풀입니다. 그리고 트루와는 기존에 뭐 빠져있는 리파트라든지 타르디오 뭐 그냥 그대로 결장 중이에요. 자, 이 경기 뭐 말이 필요합니까? 챔스권에 이제 다이렉트로 직행하기 위해서 랑스의 승점을 제껴야 되는데 오늘 이기면은 랑스 제끼죠. 그래서 2위가 되면서 챔스권 올라갈 수 있고 바로 직행하는 거. 그리고 뭐 맞대결에서도 2대0으로 원정이었지만 압도적인 승리 가져왔고 또 오늘 뭐 홈 경기죠. 근데 마르세유가 솔직히 홈보다 원정에서 더 잘하거든요. 올 시즌 마르세유가 그거예요. 뭐 원정에서 뭐야 팀 승률 1위 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트루어는 거의 반벌레급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겨주지 않을까. 뭐 딱히 부상자도 없고 마르세유 승, 마엔 승, 그다음에 요것도 언더. 그냥 마르세유 혼자 골 넣을 것 같아요. 트루어는 빵골.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요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